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3D 프린터, 신도리코 DP200이죠. 신도리코 3D 프린터 중에서도 FDM 방식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DM 방식 3D 프린터, 또는 열 가소성 수지죠.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재료를 녹이는 거죠. 재료를 녹여서 한 층 쌓아서 형상을 만드는 프린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가소성 수지라고 하면 보통 ABS 또는 PLA라고 하는데, 이 재료들을 얘네들이 녹을 수 있는 한 200에서 한 230도 정도 되는 온도에 재료를 녹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끼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서부터, 토끼 발에서부터 한 층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FDM 또는 FFF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3D 프린터를 또 다른 말로는 어댑티브 매뉴팩처링, 즉 적층 제조라고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3D 프린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교육이나 메이크업 문화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AM 또는 어댑티브 매뉴팩처링이라고 한다면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인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3D 프린터 특징이 딱 그대로 나와 있죠. 노즐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노즐입니다. 이 부분이 노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히트 코어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위에는 재료를 넣어주는 모터가 있습니다. 자, 재료는요, 필라멘트라고 하는 재료는 보통 한 1.75mm고요. 그 다음에 이 1.75mm짜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올 때는 0.4mm가 됩니다. 즉, 제일 작은 두께 한 점이 0.4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0.4보다 작으면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만들까요? 예. 기본적으로 얘가 제일 작은 단위가 0.4니까 0.4까지는 만들 수 있지만 0.4보다 만약에 크다면 만들 수 있죠. 0.4보다 작다면 사실은 출력할 때 그 부분은 무시하게 됩니다. FDM 또는 FF 방식의 3D 프린터가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됐죠. 이슈가 뭐가 됐을까요? 그거죠. 그 필라멘트의 유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경기도의 어떤 선생님 두 분이 이제 어떤 병을 앓게 됐는데, 한 분은 아마 돌아가신 걸로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두 분 다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좀 특이한 희귀암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3D 프린터를 굉장히 잘 많이 활용하셨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프린터가 유해하다, 사실은 필라멘트가 유해한 거죠. 이 PLA라고 하든 아니면 ABS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둘 다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걸 녹여서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건 플라스틱 혹시 불에 태워본 적 있으세요? 불에 태우면 어떻게 되죠? 까만 연기가 나죠. 까만 연기가 나고 냄새도 악취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냄새도 많이 납니다. 냄새도 많이 나는데, 자, 몸에 좋을까요? 몸에 당연히 안 좋겠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근데 불에 태웠을 때 이제 그런 거고요. 지금 우린 어떤 거죠? 열이거든요. 그럼 까만 연기는 안 나요. 까만 연기는 안 나는 대신에 냄새나 그런 것들은 다 나요. 실제로 요즘에는 거의 ABS를 안 쓰는데 초창기에 많이 썼습니다. ABS 훨씬 더 가격이 한 PLA보다 많게는 한 2배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ABS를 많이 썼어요. 진짜 저렴하니까, 연습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대부분 PLA를 씁니다. 어떤 판매하시는 분인가요? 저도 이제 전에 들은 얘기인데, ABS가 전문가용이고 PLA가 학생용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ABS가 좀 더 강도가 좋고 해서 많이 썼긴 했는데, PLA가 그만큼 지금은 따라 올라왔어요. 그래서 굳이 ABS, PLA 따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건 따져요. 미국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는 학교에서는 ABS를 거의 못 씁니다. 환기나 이런 유해화학, 환기에 대한 가스에 대한 환기 대책이 시설이 있지 않는 한 ABS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PLA도 그냥은 사용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렴한 3D 프린터,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이제 조금 만지게 해야 되니까 저렴한 오픈형 프린터죠. 많이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PLA라 하더라도 70%는 전분이 들어가지만 나머지 30%는 본드와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즉 녹여도 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조금 덜 하다는 거지.
실제로 저도 지금 이제 시력이 많이 나빠졌는데, 제가 급격히 나빠진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한 4년 전 정도 돼요. 그러니까 4, 5년 전에 이제 한참 이제 국내 3D 프린터 보급되고 재료가 막 들어올 때 재료 테스트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여러 수입하시는 분들, 유통하시는 분들 통해서 좀 부탁을 받아서 했는데, 그 시점에 이제 ABS를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뭐죠, 바닥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형상이 제대로 나온지 보기 위해서 이제 눈으로 본다고요. 지금은 만약에 카메라를 쓰겠죠. 근데 그때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따가워요. 눈물이 줄줄 흘리면서 봤어요. 근데 좀 무식했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만큼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그렇게 유해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분이 또 그래서 자기 회사 제품은 필터가 있고 나머지는 필터가 없다는데, 그분은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구하지도 못하는 프린터 가지고 이야기했던데, 어떤 프린터가 됐든, 오픈형, 즉 뼈대만 있다라면, 또 아니면 한쪽이 열려 있다면 케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케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뭐 필터를 달든지 해서 조금 유해가스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3D 프린터도 잘못하면 학교에서 대출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아이들이 아프거나 환경에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나중에 커서 하거나 아니면 몰라도 사실은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지 않을까 같습니다. 어쨌든 FDM 방식이 하더라도 유해합니다. 유해하니까 어떻게 케이스를 만들죠. 물론 이제 저희도 3D 프린팅 관련 환경 보건 교육을 다 이수를 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수했다 자랑하시는데, 저희는 거의 2년 전에 다 했어요. 2년 전에 처음 생길 때.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몸으로 해서 알지만 저랑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은 강의를 수업을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수하고 그 관련된 것들을 다 했습니다. 어쨌든 만약 프린터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은 한번 들어보시는 게 괜찮아요. 좀 시간이 좀 많이 16시간인가요? 좀 귀찮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한 층 한 층 쌓아갑니다. 한 층 한 층 쌓아 형상을 만드는데, 이거랑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CNC입니다. CNC는 절삭 가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적층 가공이죠. 그래서 절삭 가공은 뭐예요? 큰 재료를 가져다 놓고 막 자르는 거죠. 근데 어댑티브 매니팩처링 또는 3D 프린터 적층 제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판에 재료를 녹여서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3D 프린터입니다. 이게 FDM 또는 FF 방식이 됐든 SLA 또는 DLP, 폴리젯, LOM, DMT 어떤 종류도 다 똑같을 거예요.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방식, 이렇게 적층 제조죠. 이걸 적층 제조. 이걸 이렇게 하는 방식을 3D 프린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 3D 프린터가 작동하려면 그냥 데이터를 모델링된 데이터를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G코드라고 하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G코드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보통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그냥 슬라이스 프로그램, 우리 슬라이스 치즈 있잖아요. 슬라이스 오리 이런 거 마트 가면 팔잖아요. 뭐예요? 다 먹기 좋게 잘라놨잖아요. 어떤 특정한 높이로, 내가 하는 높이로 잘라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슬라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3D 모델링을 했더라도 프린터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거쳐요. 어디로? 슬라이스 프로그램으로. 슬라이스 프로그램에 거쳐서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자, FDM 방식을 보시면은 조금 특징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재료가 들어가고요. 노즐을 통해서 나오겠죠. 근데 옆에 보면 냉각팬이 있습니다. 이 냉각팬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요즘에는 거의 다 업그레이드 돼서 상관없어요. 업그레이드 돼서 상관없는데, 자, 어떻게 차이 나느냐? 이 냉각팬들이 보면 옆툴 시키고 있어요. 재료가 지나가는 길을. 그 다음에 아래쪽도 시켜요. 옆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필라멘트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 한 이 구간이 60도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왜 60도 이하가 되어야 할까요? 보통 PLA는 한 60도부터는 좀 뭉개져요. 좀 쉽게 말하면 이제 흐물흐물해진다고 할 거예요. 완전히 녹는 건 아닌데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노즐 쪽으로 잘 못 나갈 수가 있겠죠. 너무너무 이제 떡진다고 할까요? 떡져서 못 나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 냉각팬으로 60도 이하를 맞춰주는 거죠. 좀 딱딱하게. 대신에 어디에? 노즐에서. 지금 보시는 노즐에서 나올 수 있게. 그 전에는 좀 최대한 그 형상을 유지해서 딱한 상태로 이렇게 딱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냉각팬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요즘에는 뭐 이렇게 두 개도 달리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어쨌든 이 구조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익스트루더라고 하죠. 익스트루더가 고장나지 않게 하는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히트베드예요. 히트베드. 히트베드는 3D 프린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신도리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드가 Y축으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업다운이 되죠. 어떤 프린터들은 베드는 뭐 Y축으로 움직이는데 노즐이 상하, 즉 Z와 X로 움직이면 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베드는 Z로 움직이고 노즐이 X와 Y로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 코어 XY 방식입니다. 자, 이 베드의 특징이 뭐냐면 출력하는 동안에 그 출력물이 딱 그 위치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출력하다가 바닥에 딱 붙어 있으면 좋은데 안 붙고 떨어졌어요. 그 위치가 이동했습니다. 프린터는 얘가 옆으로 갔으니까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식을 못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그려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실만 잔뜩 가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히트베드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PLE, 그러니까 히트베드가 없는 걸 교육용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교육용 했으면 다 교육용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히트베드가 있으면 좋습니다. 히트베드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출력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히트베드가 출력물이죠. 출력물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즉, 출력이 끝날 때까지 잡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히트베드의 신도리코 같은 경우에 잠금 장치라고 있어요. 이게 좀 실수를 많이 하는데, 끝까지 밀어서 딸깍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좀 당겼을 때, 잠금 장치를 누르지 않고 당겼을 때 안 움직여야 돼요. 안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쑥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잠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대로 안 잠궈졌기 때문에, 출력물, 이제 쉽게 말하면 좌표가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잠금 장치도 너무 세게 누르시면 좀 고장이 잘 나요. 그러니까 파손이 잘 나죠. 그래서 신도리코에서 보면 이 고정 장치죠. 고정 장치를 그 딸깍 소리가 나는 고정 장치를 어떤 추가 부품을 더 줘요. 근데 보통 써보면 한 1년 안에 한 번씩은 다 바꾸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몇 달 만에도 파손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까요? 자, 어쨌든 뭐 프로그램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베드도 잘 고정하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출력 전에 항상 확인하셔야 될 게 베드의 수평을 맞춰야 돼요. 요즘에 오토 레벨링 나옵니다. 오토 레벨링 나오는데 저는 아직 오토 레벨링을 이렇게 잘 믿는 쪽은 아니에요. 제 손을 더 믿지. 근데 보면은 그 큐비콘이라고 하는 회사 제품을 보면 한 번을 딱 찍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근처를 3번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지점을 찍습니다. 예전에 오토레벨링이라고 찍기만 하고 Z축 보정을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다 측정을 하고 그 위치가 만약에 A 지점과 B 지점 사이가 맞지가 않으면 업다운을 해서 움직이면서 얘가 보정을 하면서 출력물의 수평을 맞추도록 해줍니다. 자, 신도리코는 사실은 탐침이죠. 침이 나와서 딱 측정을 하는 접촉식 형식인데 일단 베드 레벨링을 누르면 자기가 움직이면서 확인을 해요.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고 만약에 안 맞으면 오른쪽 왼쪽으로 어떻게 맞추라고 알려줍니다. 요거는 좀 좋아요. 내가 잘 모르더라도 이게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나 왼쪽으로 돌려야 되나 이게 잘 모릅니다. 그냥 틀렸다는 거 알려준다면 못 맞추죠. 근데 신도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몇 바퀴 몇 도 더 돌리세요 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고요. 이게 편한다는 건 내가 출력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스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3D웍스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신도도 어쨌든 프린터로 굉장히 많이 판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뭘 하셔야 될까요? 프린터 설정이죠. 프린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기종이 101이냐 102냐 그다음에 200이냐 201이냐 202냐 되게 종류 많네요. 그 다음에 F1이냐
근데 최근에 뭐죠? 제가 좀 관심 있는 게 3Dworks 1, 또 2X, 1, 그 다음에 7X도 있는데 다 사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뭐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쓰는 프린터가 어떤 종류인지 꼭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출력이 될까요? 안 됩니다. 신도리코의 G코드를 열어보면 모델명이 먼저 기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11이라는 프린터를 가지고 있는데 DP102로 만들었다면 출력이 안 됩니다. 여기서 출력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Q라나 이런 데서는 솔직히 형식만 맞으면 되는데 신도는 꼭 맞춰야 됩니다. 이게 기종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종을 지금 데이터 기종과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피지컬의 그 하드웨어죠. 그 프린터의 기종 이름이 서로 맞아야 돼요. 틀리면 출력을 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설정에서 프린터 설정이죠. 프린터 설정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프린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도 그 구분을 보면 특히 101하고 200이죠. DP200 하고 가장 헷갈려요. 근데 제일 걔네들 이름이 안 적혀있기 때문에 힘든데 구분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일단 DP200 또는 102죠. 102는 뭐냐면 그냥 전체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진한 회색이라고 할까요?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1 또는 에코 버전인데 에코는 어떻게 되냐면 회색인데 앞쪽에 이렇게 도어 앞 위에 봤을 때 그 하얀색 회색이죠. 회색 띠가 이렇게 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7X나 2X나 뭐 1이나 다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습니다. 근데 101 또는 에코라고 하는 모델이랑 DP200이라고 하는 모델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회색, 진한 회색이다 이러면은 DP200이고요. 거기 위에 앞쪽에 하얀색 회색 흰색에 가까운 색깔이죠. 회색으로 한 줄이 가 있으면 에코고요. 전체가 하얀색이다. 그러면 102 또는 DP201이라고 합니다. 얘는 또 딱 뚜껑 도어를 열었을 때 히트베드가 말랑말랑해요.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201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름이 대부분 적혀있기 때문에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출력 데이터를 불러오기 전에 프린터 설정부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데이터는 그러면 만드실 수 있나요? 만드실 수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만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 먼저 배우면 되죠. 3D 프린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접속하는 사이트가 어딜까요? 신기버스입니다. 신기버스 메이커봇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요. 자, 이 신기버스에 접속해서 한번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걸 모델링해서 올리는지, 또는 내가 잘 못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내가 해서 출력해볼까 하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버스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다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회원가입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영어로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애들 좋아하는 거 있죠. 뭐 브롤스타즈, 뭐 배그라고 하죠. 배틀그라운드, 그 다음에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도 하죠. 만약에 이런 게임들 캐릭터들 좋아하면은 애들이 뭐 한글로 배틀그라운드, 뭐 브롤스타즈 씁니다. 특히 초등학생일수록.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검색 안 나옵니다.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검색을 하고 싶으면 단어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학생들이 당황해할 때 녹색 창에다 검색을 해보라고 해요. 브롤스타즈 영어로 검색에 이제 어학사전이죠. 단어 찾아주는 그 기능을 써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다 같이 신기버스를 접속하는데요. 신기버스 접속할 때는 뭐부터 해야 되죠? 크롬 브라우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크롬 브라우저, 파이어폭스, 오페라,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뭐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익스플로러는 화면이 제대로 안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러를 쓰지 않고, 만약 윈도우 10을 쓰고 계시다면 크롬 브라우저나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한번 신기버스에 접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니까요. 한번 접속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